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융 유튜버 금욕학 개론입니다. 영상이 좀 많이 늦었죠? 죄송합니다. 조금 있으면 이사도 해야 하고 이것저것 좀 신경 쓸 일이 많아서 영상을 늦게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야동과 조루증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모쏠 아다님들에게는 조금 죄송한 영상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도움이 될 수 있으니 한번 봐주세요. 조루증이라는 것 자체가 사정을 자기가 원하는 타이밍에 할 수 없는 것을 얘기하죠. 사실 야동이 조루를 만든다라고 한다면 조금 과장이고 저는 그래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준다고 생각합니다. 보통은 제 세대부터 자위를 시작하면서 야동과 함께 자위를 시작합니다. 자위와 야동이 거의 세트죠. 세트. 조루의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시민성 조루가 있죠. 시민성 조루가 뭐냐? 질병의 원인이 심리적인 요인이 크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조루의 대부분은 이 범위 안에 거의 다 들어갑니다. 근데 이런 시민성 조루의 메커니즘은 교감신경 항진으로 인한 경우가 많습니다. 교감신경 항진은 교감신경이 평소보다 과하게 작용한다는 거고요. 교감신경의 역할 중에 사정을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당연히 교감신경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면 사정을 빨리 하게 되겠죠. 많은 분들이 조루 때문에 정전긍긍 하면서 병원을 가야 하나 망설이고 사정 지연 콘돔도 써보고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근데 저는 야동이 절대 조루에 좋은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왜냐고요? 일단 청소년기에 야동 보면서 자위하게 되면 언제 들킬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위를 하는 거라서 야동을 보더라도 굉장히 빨리 사정하게 되고 이런 불안정한 심리 상태에서의 자위가 계속되면 결국 시민성 조루로 가는 지름길이죠. 자위 습관이 섹스 습관으로 이어진단 말이 있죠. 저는 이 말이 절대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다르게 보면 야동이라는 건 관음이랑 비슷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진짜 자극이 섹스와는 달라요. 괜히 자위하는 게 섹스하는 것보다 좋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난 그냥 빠르게 물 빼고 내 할 일 해야지 하는 사람, 자위를 이런 식으로 습관적으로 야동 보고 사정하는 사람, 조루병에 걸릴 위험이 증가하는 겁니다. 저런 행동 자체가 교감신경을 항진시킨 거거든요. 야동을 보고 빨리 사정하고 그렇게 빨리 사정하는 횟수가 잦다 보면 사정을 하는 게 교감신경의 역할이라서 교감신경이 항진되는 거죠. 사람이라는 게 자주 같은 행동을 하다 보면 그 행동에 맞게 신체가 적응합니다. 사실 야동 안 보고 그냥 자위하면 저렇게 빨리 사정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야동이 자극적이라는 거죠. 짧게 보고 자위하는 걸 습관화하면 조루증이 악화되고 길게 보게 되면 도파민이 과다 분비되는 문제점이 있으니까 사실 짧든 길든 안 보는 게 좋죠. 그리고 잘못된 섹스 습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야동을 볼 때 처음부터 끝까지 2~3시간짜리를 천천히 감상하는 사람은 많이 없을 겁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스킵하면서 자극이 큰 장면들을 볼 겁니다. 예를 들자면 남자의 성기와 여자의 성기가 적나라하게 나오는 부분이라던가 남자는 여자친구를 사귀게 되고 관계를 가지다 보면 여러 가지 야동에서 본 체위를 막 따라 하려고 하고 근데 막상 따라 하려고 해도 그다지 큰 만족감은 못 느낍니다. 왠지 아세요? 실제 섹스는 그렇게 여자 성기를 제대로 볼 기회가 없어요. 야동을 보면 후배를 위하는 자세를 한다던가 할 때 카메라 앵글을 밑에서 위로 조정하면서 아주 적나라하게 남자 성기와 여자 성기가 데이트하는 걸 보여주죠. 여러분은 관계를 가질 때 그렇게 적나라한 모습을 볼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여자는 자신의 성기를 남자가 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거의 관계 시에는 얼굴을 보면서 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동 자체가 판타지라는 거예요. 야동을 자주 보면서 자위 습관이 잘못된 사람의 경우는 여자랑 잠자리를 하게 된 상황이 오면 심리적으로 이미 한 30에서 40% 정도 섹스가 진행됩니다. 섹스를 하기도 전에 파블로프의 개마냥 섹스한다는 생각에 막 이미 도파민이 뿜어져 나옵니다. 도파민이라는 게 사실 어떤 걸 성취했을 때에도 나오지만 뭔가 곧 확실한 보상이 있을 것 같다면 그때도 도파민이 분비돼요. 섹스라는 보상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도파민이 분비되고 흥분하는 거죠. 요약하자면 시민성 조루증을 가진 사람들은 전이를 하는 중에 이미 한 50% 정도는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면서 무의식적으로 야한 생각도 나고 그러면 훨씬 더 빨라지죠. 심하신 분들은 삽입도 전에 사정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섹스 습관도 조루증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야동처럼 빠르게 오래 하는 거를 막 따라 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물론 자극이 큰 여자도 있겠죠. 근데 조루증인 분들은 이런 식의 방법은 좋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야동이라는 게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성생활 습관까지 파고든다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야동은 정말 자극적으로 만들려고 찍는 거예요. 일본 AV 같은 거 대부분 다 연출된 거란 말이에요. 촬영 감독이 어떻게든 야하고 남자에게 시각적으로 자극이 크게끔 찍기 때문에 당연히 평상시 섹스하는 것과는 크게 다릅니다. 제가 야동을 안 보고 자극 위주로 자위를 하라는 게 성관계랑 야동을 안 보고 자위하는 거랑 비슷한 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일단은 섹스도 시각적 자극이 있지만 야동처럼 시각적 자극이 크지 않다는 게 첫 번째 이유고, 야동을 안 보고 자위하면 사정 지역 능력도 키울 수 있어요. 제가 왜 야동과 조루증이 관계가 있다는지 알겠죠? 물론 조루증이 아닌 사람들은 난 야동 잘만 보는데 나는 조루증 아닌데,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어느 영상이나 이런 댓글이 달립니다. 당연히 있겠죠. 어떤 정보든 모든 사람을 일반화시킬 수는 없어요. 단지 영향이 있다는 거죠. 야동을 보고 자위하면요. 저는 이 섹스 습관이라는 게 엄청 중요하다고 봅니다. 조루증이라는 게 야동도 관련이 있지만 스트레스도 관련이 깊습니다. 조루를 몇 번 겪다 보면 성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더 심해져요. 점점 더 심해지고 교감신경항진이 많이 심해지면 발기부전이 옵니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밸런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감신경이 항진될수록 부교감신경이 약해지고, 부교감신경이 항진될수록 교감신경이 약해진다 보시면 돼요. 부교감신경이 더 좋다 그런 게 아니라 부교감신경과 교감신경이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부분은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야동뿐만이 아닙니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일적인 스트레스, 가족과의 불화 등등 스트레스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루증이 진짜 심해지면 부교감신경이 제 역할을 못하게 돼서 발기부전이 오는 거예요. 실제로 발기부전과 조루증을 같이 가지고 있어서 발기가 되더라도 조루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오면 사실상 섹스리스가 되는 거죠. 당연하죠. 저런 상황에서 심리적으로 섹스를 하고 싶어 하는 게 더 이상한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들의 조루는 대부분 시민성 조루라는 거죠. 즉 성기가 민감해서 조루인 경우는 10명 중에 1명도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괜히 함부로 무슨 신경 차단 스크린 하는 거 받지 마세요. 물론 비뇨기과에서 신경이 일반인보다 많은지 안 많은지는 검사해 줄 겁니다. 저는 차라리 많은 게 좋은 것 같아요. 사정 조절 능력만 키운다면 성관계에서 그만큼 좋은 느낌을 가져갈 수 있다는 소리니까요. 사정 지연 능력을 키우려고 해도 할 수 없으면 수술해야겠지만요.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야동을 학습하고 교감신경이 항진된 상태에서 야동에 나온 행동들을 따라 하려다 보니 제대로 된 섹스도 못하고 자위 시에 빨리 사정하는 습관이 섹스할 때도 그대로 나와서 조루증이 된다는 거죠. 저는 남자가 여자에게 전의를 해주는 것 자체가 남자에게도 예열할 시간을 가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야동을 자주 보면 이런 전의를 되게 귀찮아합니다. 남자의 마음은 일단 삽입하고 싶은 거죠. 한마디로 요약하면 야동을 보고 섹스를 배우면 조루증에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본 게 야동밖에 없는데 야동에선 아주 자극적으로만 하거든요. 전이하는 부분이 있다고 해도 남자들이 그런 걸 보나요? 내가 전이하는 것도 아니고 웬 아저씨가 여자 몸을 핥고 있는데 그걸 굳이 볼 이유가 없다는 거죠. 아무튼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섹스를 접하게 되면 보고 배운 게 야동밖에 없어서 전이도 하는 둥 마는 둥 잘 못하고 사정도 빨리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몇 번 빨리 사정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아예 그냥 관계를 가지기 전부터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받아요. 제가 예전에 말더듬이 좀 심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말 안 더듬어야지 하고 강박적으로 생각하면 더 말을 더듬거든요. 조루도 비슷합니다. 강박증 같은 게 생기고 빨리 사정 안 하는 것에 집착하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다 보면 점점 섹스를 기피하게 되는 거죠. 연애를 글로 배우는 거나 섹스를 야동으로 배우는 거나 비슷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둘 다 판타지거든요. 연애를 글로 배운 두 사람이라고 평생 안 싸우고 그럴 일은 없습니다. 현실과 이상과는 다르죠. 야동도 비슷합니다. 남자들의 판타지를 연출했을 뿐이지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죠. 실제로 스리썸을 하고 얼굴에다가 우유 발사하고 수십 명이서 옷 벗고 브루스 추는 게 많이 일어날까요? 또 그런 판타지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조루증을 가진 사람은
흥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야동이 조루증을 가진 사람에게 안 좋다는 거예요. 연인 간의 다양한 체해를 시도해보고 싶어서 야동을 참고한다던가 하는 것은 별로 상관없지만, 이런 음란물을 자주 접하면서 자유하는 것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쾌락 외에는 도움될 게 없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오늘 영상은 야동과 조루증에 대한 저의 생각을 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공감 가는 내용이 있었나요? 다음 영상은 시작을 했으면 끝을 봐야 하는 것처럼 조루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